자, 104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는데, 자, 104번 문제가 무항요거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줘서 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봐라. 아마 오늘 제가 174번에서 끝까지 답안지 드릴 거예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 장에 104번과 105번의 답지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큰 실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가 무슨 수가 되냐면 음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내라는 거야. 그걸 딱 보고서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야겠다.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개수가 몇 개인가, 2개인가, 하나인가, 없는가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a로 약분 인수분해가 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x는 얼마가 되냐면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고 a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이 2차 부등식의 해야.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a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이 범위 속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자연수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그 그래프를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잘 봐야 한다. 그래프가 색깔이 더 쉬워지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2 3 4가 됩니다. 자, 이 범위 속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러 갈 거야. 잘 봐봐.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겠습니까? a가 마이너스 1을 가지면 이 범위 속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가 0을 가져도 자연수의 개수는 없지. 그러나 a가 1을 가지면 자연수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a가 1을 가졌지 x가 1을 갖는 건 아니죠. 그치? a가 1을 가져도 자연수의 개수는 없지만 a가 1보다 더 커버린 1.1을 가지면 자연수의 개수는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고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을 가져도 자연수의 개수는 얼마다? 없기 때문에 이때 a가 이 범위를 가지면 자연수의 개수는 없으니까 FA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됐나? 자, A가 만약에 잘 봐라. A가 만약에 1보다 더 컸으면 자연수의 개수는 하나지만 A가 2를 가지면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나오지. 그다음 A가 2보다 더 커버리면 자연수의 개수는 1과 2 두 개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때 그래프를 그리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나? 자,
A가 만약에 3을 가지면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죠. A가 2분의 2.1, A가 2보다 커도 자연수의 개수는 2개가 되겠네. 그래서 2보다 더 크고 3보다 작으면 자연수의 개수는 2개가 돼서 자,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A가 만약에 3보다 더 컸습니다. 자연수의 개수는 3개. 4였습니다.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몇 개? 3개. 그래서 3하고 4 사이를 가지면 자연수의 개수가 3개가 나와서 그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서 한없이 왼쪽은 빵꾸가 나고 오른쪽은 뭐가 됩니까? 메꿔진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 FA의 그래프야. 자, 요 빨간색 그래프가 FA인데 문제는 GA라는 것은 뭐 있냐면 FA와 EFA를 X축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했다?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곱해준다는 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 빨간색의 그래프를 1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래서 FA는 빨간색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FA 플러스 1은 제가 보라색의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밀어주면 그래프를 제가 겹치지 않게끔 밑에 칸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는. 그래서 빨간색의 그래프를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프 잘 봐봐. 자, 이 빨간색을 오른쪽으로 1만큼 밀어봐봐. 오른쪽으로 밀으면 이 빵꾸 난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메꿔진 부분이 1만큼 이동하니까 자, 보라색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요 그래프가 되죠. 자, 요 그래프로 X축으로 1만큼 밀어버리면 여기는 빵꾸 나고 여기는 메꿔지고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또 1만큼 밀어버리면 빵꾸 나고 밀어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F의 A-1은 이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제 칠판을 한번 봐본다. 자, 이렇게 FA와 F의 A-1의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이 그래프가 불연속점이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FA는 뭐가 되냐면 빨강, F의 A-는 보라야. 빨강과 보라를 곱할 겁니다. 자, 간다. 빨강과 보라를 곱해주면 1의 왼쪽은 곱해지면 0이 되네요. 그치? 1의 오른쪽도 곱해지면 0이 되네. 이해됐나? 그래서 1에서는 뭐가 된다? 연속. 됐어요? 자, 2 한번 봅니다. 봐봐. 2를 보면 2의 왼쪽 빨간색하고 보라색을 곱해주면 곱하면 얼마? 0. 자, 오른쪽 보라색하고 빨간색 곱하면 얼마야? 2 나오죠. 그래서 2에서 불연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때 불연속이 되는 점이 A는 얼마냐면 2에서 불연속이 나오고 3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3을 만약에 본다면 3에서 이 그래프를 본다면 3에서 왼쪽을 곱해주면 얼마? 2. 오른쪽을 곱해주면 얼마? 6 나오네. 그지? 그래서 불연속점이 되는 정수의 개수는 2, 3, 4가 돼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불연속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게 만약에 불연속이 됐을 때 불연속이 만약에 되는 점을 이렇게 찾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불연속점이 되는 A값을 작은 순서부터 A1, A2, A3라고 하자. 이렇게
불연속점이 되는 A 값을 작은 수부터 A1, 2, 3라고 했습니다. 됐나? 자, 이때 문제는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G의 얼마? A2분의 1 G의 A2분의 1 플러스 G의 A3분의 1 G의 A3분의 1 플러스 제일 마지막에는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G의 A10에 이거의 역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됐나? 자, 요거 찾으러 간다. 자, 간다. 요거 한번 봐봐. 자, 분모의 값만 계산하러 가면 됩니다. 분모. G의 A2는 G3을 구해내라는 거야. 자, G3을 구한다면 3이었을 때 빨간색과 보라색을 곱해주는 겁니다. 3이었을 때 빨간색과 보라색 봐봐. 3이었을 때 빨간색과 보라색이니까 함수값이야. 빨간색과 보라색은 빨간색은 얼마? 2고 보라색은 얼마야? 1이네. 그치? 그래서 G의 A2는 1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G의 세 번째 항은 얼마냐면 4야. 4였을 때 빨간색과 보라색 값을 곱할 겁니다. 빨간색은 얼마? 3. 보라색은 2가 돼서 곱해진 수는 2 곱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곱해지게 되면 문제가 G의 A10은 얼마가 되겠느냐? A10은 G의 A2는 1부터 곱해지고 A3은 2부터 곱해집니다. G의 10은 G의 얼마냐면 G의 10이니까 뭐부터 곱해지냐면 9 곱하기 얼마야? 12 이렇게 곱해지겠네. 됐어요? 자, 이때 이 분수의 값을 모두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이 분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90분의 1을 통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부분분수로 바꾸는 겁니다. 자, 수열에서 배웠듯이 이걸 부분분수로 바꾸면 1 곱하기 2분의 1은 1-2분의 1로 바꿔지고요.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은 뭐로 바꿔진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꿔지고. 자, 이렇게 바꿔졌을 때 9 곱하기 10분의 1은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로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의 값을 계산하여라. 이웃한 두 개의 항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남는 것 자체는 1 마이너스 얼마? 10분의 1이어서 정리하면 이 식의 값은 10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값에서 104번 문제가 무학여고에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알겠지? 그래서 이 불연속점의 개수를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학생은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05번 문제 한번 가본다. 그러니까 얘가 잠깐만 봐봐. 우리 친구들이 예상을 해야 하는 게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했듯이 2학년에 가서 올림푸스 문제는 당연히 풀지만 올림푸스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1학기가 그러듯이 2학기 정도는 1학기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푸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제가 만약에 이야기했을 때 잘 봐라. 이건 분명히 불연속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야. 알겠죠? 그럼 이 단원 자체는 연속 단원이에요. 2강 단원이야. 근데 2강 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은 보통의 친구들은 거의 이런 것만 다루죠. 함수 fx가 뭐 예를 든다면
x가 1에서 x의 제곱 플러스 ax가 되고 x가 1이 아닐 땐 뭐 예를 들어서 2bx 플러스 얼마 c라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1에서 연속이 될 조건을 구하세요. 항상 이런 문제 알았죠? 이런 문제를 만약에 다루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리푸수에서 후반 부분에 나와 있는 불연속점의 개수나 고난이도에 나와 있는 이런 불연속점의 개수, 수능 기출문제에서 이 불연속점의 개수를 다룰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이 불연속점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냐면 105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본다. 자, 105번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 105번은 가와 나의 조건이 있다. 자, 가와 나의 조건이 있는데 가의 조건과 나의 조건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느냐. 자, 가의 조건은 놔두고요. 나의 조건 봅니다. 자, 우리가 나에서 딱 읽을 수 있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 나왔네요. 그죠? 분모가 0이었으면 분자가 0이어서 결국 얼마가 된다? f의 마이너스 1값은 얼마? 2가 되고, 두 번째 조건에서 x가 2일 때 분모가 0이 돼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서 F2는 얼마다? 3이라는 이 조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서 자, 가와 나의 조건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이야. 자, 가와 나에서 전부 다 읽었던 내용이 된다면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무언가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자, 갑니다. 자, 가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1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자, 가에서 읽은다면 가는 이 식이 주어졌고 나에서는 이 두 개의 식이 주어진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건 2지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f1을 알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자, 가와 나의 식을 이용했을 때 나의 이 식에서 정리한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f1, 우변은 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2니까 꺼낼 수 있는 식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을 꺼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f2가 3이다. f2가 3이다. 꺼낼 수 있는 식은 2 한번 집어넣을까요? f2를 이용하려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도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 자, f의 마이너스 2는 2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f2 1에서 3을 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에서 자,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조건에서 보라색의 조건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나는 1과 마이너스 1, 2와 마이너스 1을 알았네. 다른 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혹시 3을 집어넣어 볼까요? F3을 구하기 위해서 3을 알려면 마이너스 3을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를 알아야겠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 이것들 가지고 얘는 찾을 수 있지만 이것들 말고 더 이상 수의 값은 알 수가 없다. 이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을 알아야 하고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를 알아야 해. 그지?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F0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F0, F0 똑같죠? 넘어가면 이 F0은 1이어서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F0은 2분의 1이어서 보라색 말고 빨간색도 읽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줘야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읽었을 때, 자, 나의 조건을 가지고 보라를 읽고, 가의 조건에서 보라 말고, 또다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F0을 읽을 수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기억! 방정식의 근은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라는 이야기야. 자, 간다.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F1과 F2는 곱하면 무슨 수예요? 음수 나오죠. 그 중간값 정리해서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의 명제는 맞고 니은 다음 방정식의 실근은 자, 적어도 2개의 실근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자, 니은에 만약에 방정식을 한번 풀러갈까요? 넘겨서 이항을 해버리면 묶었을 때 fx 마이너스 1은 얼마? 0.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연이 잠이 안 돼?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자, 봐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는 거야. 자, 이게 0 되는 점이 2개 있고 여기서 0 되는 점이 3개 있으면 방정식의 근은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니은에서 fx는 항상 무슨 수야?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 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치? 근은 여기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사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1과 2 사이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값은 몇 개야? 5개의 함수값을 찾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조사한다면 마이너스 1의 부호, 0의 부호, 1의 부호, 2의 부호 4개의 부호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곱에서 음수가 되면 근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제가 집어넣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f의 마이너스 1값이 2여서 2에서 1 빼면 무슨 수? 양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0을 집어넣자. 자, 0을 집어넣으면 f0 마이너스 1이 되고 f0은 2분의 1에서 1을 빼니까 결과가 무슨 수? 음수. 자, 1을 내가 집어넣으면 F1 마이너스 1 F1 값은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무슨 수? 음수. 됐어요? 그 다음에 F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아니죠. 2 집어넣어야겠네요. 2 집어넣으면 F2 마이너스 1 F2는 얼마야? F2는 3. 3에서 1 빼니까 무슨 수? 양수.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과연 근이 존재하느냐?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은 거에 곱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중간값 정리해서 여기서 하나의 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거 2개 곱하면 양수가 돼서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나 이거 2개 곱하면 음수가 돼서 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방정식의 근은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2개의 근이 존재합니다 라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중간값 정리의 디귿 명제 한번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있다. 3fx의 얼마 제곱. 그 다음에 모든 항을 이항하며 fx. 그 다음에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0이다. 자, 이 방정식의 근이 과연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몇 개의 근이 존재하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에헤이, 한 명은 턱 깨고 자고 한 명은 저기 뒤에서 딱 얼굴이 안 보이네. 이렇게 일어나서 뒤에 서서 수업 받던 거야. 자,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요 식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걸 내가 인수분해한다면 3, 1, 2, 1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나? 자, 이걸 내가 정리하면 이 식의 값은 3 곱하기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다시 정리하면 fx 플러스 얼마 1은 0이야. 자, 이 방정식의 근이 자 봐봐 얘가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존재해. 아, 근이 존재해. 중간값 정리구나. 그럼 내가 딱 봤을 때 찾아야 할 함수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나 0 3개를 조사해야겠지. 그치? 이거의 뭘 조사하러 간다. 자, 잘 봐. 자, 요 식의 값을 우리가 gx라고 한번 놔보자. 자, gx라고 놨을 때 g의 마이너스 2의 부호 한번 조사할까요? g의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g의 마이너스 2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무슨 수? 음수. g의 마이너스 1을 조사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은 2 나오네요. 2에서 1 빼면 3이 돼서 무슨 수? 양수. 자, 0을 내가 조사합니다. g0. 자, f0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얼마? 3. 양수. 더 이상 조사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근이 존재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근이 존재하네요. 그치? 그래서 결국 이 오른쪽에 있는 괄호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하나의 근이 존재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정식의 근도 과연 존재할까? 자, 그래서 얘를 hx라고 하겠습니다. 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h에 마이너스 2의 부호 조사할까요? 간다.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네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어서 음수.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야? f의 마이너스 1은 2가 돼서 6에서 2 빼면 4. 무슨 수? 양수. 자, 0을 집어넣으면 h0. h0은 3f0 마이너스 2. f0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3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음수 나와버리네요. 그러니 중간값 정리해서 이 범위 속에 근이 존재하죠. 중간값 정리해서 이 범위에서도 근이 존재하죠. 그지? 그 근이 몇 개 존재한다? 3개의 근이 존재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4번과 105번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학교 시험 문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앞전에 104번과 105번이 빠졌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자, 173번에서 아마 제가 173번까지 답지를 드렸으니까 74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74번인데 우리 친구들이 자, 얘가 여기 봐라.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하셔야 해요. 자, 178번에 별표를 하셨다가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방학 때 한 번 언급한 적은 있어. 알겠지? 그런데 이 문제가 올림푸스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 고난이도에서 2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178번. 네. 근데 57, 54, 59번 아닙니다. 57, 58, 59, 네. 57, 58, 59 해서 일단 넘겨놔. 일단 78부터 한번 달려볼 거야. 자, 78번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하냐면, 자, 지금 문제가 내용을 한번 잘 봐보세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있는데, fx가 x의 3승,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 3차 함수가 극대가 되는 점을 a라고 하자. 자, 그럼 칠판 보셔도 돼요. 더 이상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가 되는 점을 a라고 하자. 어디에서 극대가 되는가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할 겁니다. 자, 미분을 한다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돼서 자, 도함수의 값이 0 되는 수의 값을 찾아보니까 도함수가 0과 2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제가 그림을 그리면요.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도함수, 이거 그림 그리지 마세요.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0하고 2야. 그러면 여기는 극대가 되고 여기는 극소가 되니까 이 점이 A라는 점이 되겠구나. 됐나? 그럼 이 점은 X가 0을 집어넣으면 Y가 4가 돼서 이 점이 0,4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다시 읽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를 끝에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3차 함수 fx의 극대인 점을 a라고 하자. a를 지나고 곡선의 좁아는 직선이 2개 있다는 이야기네. 자, 칠판 보세요. 봐봐. 아니 fx의 그래프가 자, 이런 모양인데 a를 좁아면서 A를 지나면서 좁에 A를 지나가는 좁선을 그리려면 요것은 내가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또 있다는 이야기야? 2개 있다는 이야기네. A를 지나가면서 이 곡선에 좁아는 좁선이 2개 있어. A는 극대이니까 좁선금이 얘 나옵니다. 다른 데다 어떻게 그으려고 해봤자 접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그래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줄 거예요. 알겠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잘 봐봐.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삼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3차 함수에서 이 점을 지나가면서 봐봐. 이 점을 지나가면서 접하는 접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있다는 것은 그림이 제가 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봐라. 이런 모양이야.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데 잘 봐. 이 그래프는 자, 요렇게 보면은 그래프가 2차 함수에서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위로 볼록이 나오지. 자,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아래로 볼록이 형태가 나오네요. 알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교차되는 점이 있어요. 알겠지? 여기서 접선을 그어버리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접선이 요렇게 접하고 다시 여기서 요렇게 접하는 이 사이에 접선이 등장하는 장소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걸 알아둬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3차 함수의 극대가 되는 점을 A라고 했을 때 자, 이 점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A라고 한다면 극대인 점이 0,2였다면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이 2개 있다. 그래서 그 접하는 접선이 하나는 0,4가 있듯이 하나는 빨간색 그래프 y는 4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라색의 그래프가 있다는 걸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보라색의 그래프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자, 이 보라색을 찾는다면 이 보라색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놓자? 이 점을 t, 자, y의 값은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얼마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니까 기울기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돼서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y 마이너스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4 괄호 열고 자 3t의 제곱 기울기 마이너스 6t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가 이게 접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접선이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가냐면 0,4를 지나간다는 거야. 알겠지? 자, 0,4를 지나가니까 자,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4 집어넣습니다. 4 집어넣으면 4, 4 없어지죠? 그죠? 남는 건 마이너스 t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t의 제곱 x에다 0 집어넣고 분배하면 마이너스 3t의 3승 플러스 6t의 제곱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2t의 3승 넘어가면 플러스 3t의 제곱이 0이 나와서 t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2t 마이너스 얼마 3은 0이 돼서 결국 뭐가 된다? 접하는 점의 좌표가 0과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봐봐. 0에서 중근이 나온 것은 요것 때문에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접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0,4를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가 더 있다. 그 점이 2분의 3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기울기는 얼마냐? 기울기는 f' 2분의 3이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9. 자, 우리 지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프가 3차 함수가 나왔을 때 요 사이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쪽 보냐면 190번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자, 190번 문제로 넘어가서 178번하고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정현이 이 그림 찍었어? 그냥 찍었어요. 안 찍었어? 소연아, 이 그림 찍었어? 어? 나한테 한번 보내줘. 찍은 거 금방. 정현이로 보내줄까? 응? 괜찮아요. 자, 이 문제 한번 봐봐. 90번 문제를 또 한번 본다. 자, 190번 내용을 보면 자, 이 문제의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야. fx가 x의 3성 얼마냐면 마이너스 얼마 3x. 자, 이와 같은 만약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을 안 읽어보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봤어. 자, 미분한다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어서 자,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1과 마이너스 1인데 잘 봐요. 이 함수가 3차 1차죠? 3차 1차니까 홀수차 함수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내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잘 봐봐. 자, 여기다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뭐 대충 뭐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지금 요 그림 그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3차 함수가 있는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원점 5에서 이 3차 함수에 접선을 그었다는 이야기네. 자, 얘가 봐봐. 여기서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런 데다 접선을 그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죠. 3차 함수는 극대와 극소가 되는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함수가 한 군데에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 3차 함수가 접선을 그은다면 이 문제는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는 것은 이런 점이 원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내가 만약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의 모양을 보니까 이런 모양. 자,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그래프가 왼쪽에서 위로 볼록이 되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접선을 그으냐면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준데 아까는 극대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갔지만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극대를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는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노란색의 그래프를 위로 볼록의 형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자 파란색의 그래프를 이렇게 접해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점에서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에서 그어지면 잘 봐 얘들아.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가니까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노란색은 y는 마이너스 얼마? 3x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3x라는 직선이 이해가 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조건 한번 볼까요? 가의 조건은 원의 중심은 자, 문제 첫 번째 글에서 원은 원의 원점을 지나가니까 요 점을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가의 조건에서 원의 중심은 이 그래프 위에 있어. 이 그래프 위에 있는데 자 봐볼게요. 자 중심은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아무 점이나 한번 잡아봐. 그런데 이 중심이 여가 있다면 원의 중심을 원점을 지나가니까 그림은 이런 모양이 있는 거야 지금. 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을 한번 그려간다면 원을 그려주면 자 원의 중심을 여기다 딱 잡아놓고 자 어디에다 잡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심은 그래프 위에 있는데 그 원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가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형태의 원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원.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이렇게 했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이런 원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원이 되는데 나에서 원점을 지나가고 직선 L에 이 노란색의 수직인 직선이 원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수직인 직선을 그었다. 이 직선이 얼마야? y는 마이너스 3x죠. 그죠? 그럼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y는 3x가 돼야겠네. 됐나? 요게 마이너스, 아니네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는 얼마다? 3분의 1x가 돼야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이게 수직이 됐으니까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중심을 A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뭘 구해달라겠어? 원의 반지름 구해달라겠죠?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 되지 않을까요? 맞나? 자, 이 원의 반지름 구하려면 반드시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뭐만 찾으면 돼? A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A를 찾으려면 이 빨간색 직선과 이 직선과의 교점을 구해버리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빨간색 직선과 이 그래프와의 교점을 구해주면 A라는 점이 나와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든 이해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도대체
원점에서 어떻게 접선이 그어지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178번과 190번 문제가 이 두 문제의 형태가 꼭 같은 형태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쪽을 한번 보냐면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먼저 자, 화장실에 갔다 올 학생 갔다 오고요. 그 다음 문제 그래프의 의미를 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 학생 갔다 오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와. 나도 오늘 조금 늦게 와가지고 너 안 온 줄 몰랐어. 언제? 뭐야? 뭐해? 열림부스 고난이도 오늘 약간 졸린 날이야. 우리 다 쓰러졌어. 아 힘들어.
언제 푸신지 모르겠어요. 30분? 30분? 뭐 하는 건데? 3인 줄 알았는데 국물이네. 나 겨울반에 겨울.
자, 계산합시다. 금방 저기 봐봐요. 큰강실 갔더니 2학년들이 진로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있네. 2학년들. 그러니까 왔어? 그게 뭐야? 6과목 선택하는 거, 4과목 선택하는 거. 너희 그 진로 선택 다 끝났나? 지금 수정 기간. 자, 어디 한번 봐보냐면, 자, 184번 내용하고 그 다음에 186번을 같이 한번 나가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요. 184번도 풀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고 186번도 복잡하게 보여. 자, 그 의미를 한번 봐본다. 자, 다음과 같은 만약의 식이 있습니다. 분모가 3이어서 분자를 보고서 우리가 이 정도는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f의 2와 f의 마이너스 1이 뭐하고 같냐면 f 프라임 얼마다 2하고 같습니다. 자, 첫 번째를 이식 나와 있네요. 맞나?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fx의 그래프가 몇 차 함수인지는 몰라. 그지? fx가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는데, 자, 이때 이 말은, 자, 이 말은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과 2, f2에 뭘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우변은 뭘 의미하냐면 2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만약에 하나 3차 함수 fx가 있다.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 3차 함수는 이 두 점의 기울기하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고 한다. 됐나요? 자, 똑같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다음과 같은 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fx는 뭐하고 같냐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하고 같다. f'2에다가 f'2에 괄호 열고 x-2 그 다음에 플러스 f2가 된다. 자, 이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칠판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걸 의미를 해석해주면 답을 찾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거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쳐다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자, 하얀색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이 두 점의 기울기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3차 함수인데 이 두 점의 기울기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이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면 이 식은 뭘 의미하냐면 y는 fx와 y는 f'2 f'이 괄호 열고 x-2 플러스 f2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합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말하고 같지 않을까? 됐나? 자, 그러면 이제 교점의 합을 찾으러 간다. 자, 이걸 내가 읽었을 때 이 말은 노란색의 그래프하고 보라색의 그래프가 만났을 때 교점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 보라색은 뭘 의미할까요? 보라색은 잘 봐봐.
이 보라색의 표현 방법은 x가 얼마일 때 2에서의 뭘 의미합니까? 얘는 접선을 의미하죠. 이건 x가 1대의 접선의 방정식 아닙니까? 자, 간다. 2면 2,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f'2가 되겠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f2는 기울기 f'2에 괄호 열고 x-2가 되네. 얘가 넘어오니까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이 말 뜻은 이제 다시 해석해 보면 fx의 그래프와 2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fx가 어떤 식인지는 모르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봐라. 자, fx의 그래프를 그렸어. 하얀색 마이너스 1,f의 마이너스 1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야? 그래? 그러면 여가 마이너스 1, 여가 2라고 할까? 그럼 여기서 두 점의 기울기야? 두 점의 기울기인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대충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같을 수가 없네요? 그죠? 이해됐나? 이렇게 마이너스 1과 2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좀 더 넓혀볼까요? 마이너스 1과 2가 여가 있다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가 되고 2에서의 접선을 그은다면 얘가 되니까 또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겠네. 그치? 근데 문제는 이 두 점의 기울기하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처음 나왔습니다. 자, 봐봐. 3차 함수가 있을 때 어떤 두 점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해. 그럼 그 점들이 이런 데 있어 버리면 절대 접선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으면 접선이 일치할까? 봐라. 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가 2가 되면 이 두 점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는 두 점 중에서 한 점이 접점이 돼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면 자, y는 fx라는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fx의 그래프. 자,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기울기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면 이 점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점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야겠네요. 그래야 두 점의 기울기하고 2에서의 접선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이때 이 식을 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의 합은 노란색의 그래프와 보라색 2에서의 접선이 만났을 때 교점 구해달라는 이야기네. 교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2죠. 그치? 그때의 합을 구하여라. 그래서 합은 얼마가 된다? 2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넘어가서 186번의 그림을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본다. 자, 주어져 있는 만약에 하나의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런 모양으로. 자, 그림을 보니까 자,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y는 x의 3선,
x의 삼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7.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그래프의 1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 굳이 제가 표현해 준다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자 모양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자 어느 한 점 A, B가 있습니다. 자 한 점 A, B가 있는데 문제는 B분의 A에 이것에 뭘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A분의 B예요. A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분의 B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A분의 B, 자 우리가 이 앞전에 원리푸스를 했을 때 저하고 아마 이런 부분을 했을 거예요. 자 A분의 FA가 있다면 이것을 이 상태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겠다. A분의 FA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D의 원점을 반드시 줘서 이 말은 원점과 A, FA의 기울기로 해석해줘야 한다 했어. 이걸 이 상태로 들어가면 안 돼. 딱 보고 이 말이 이 뜻이란 걸 알아야 한다. 그러면 A분의 B라는 말은 뭐야? D에 0과 0을 주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원점과 A, B의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였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이 분수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원점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최소값을 한번 구하러 간다. 자, 봐봐 이가 A, B가 여가 있어. 뭐 이거의 기울기는 얘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A, B가 자, A, B가 이런 데 있어요. A, B가 있다면 자, A, B가 여가 있다면 A분의 B는 이 점의 기울기가 되겠네. 자, 기울기가 최소가 되려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보이죠? 기울기가 최소가 되려면 원점에서 이 곡선의 좁아는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의 좌표가 A, B여야만이 기울기가 최소가 나오죠. 말든 이해됐나? 자, 이제 칠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구하여라? A와 B를 구하여라. A와 B는 뭐가 됩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3차 함수의 그래프 밖에 있는 한 점에서 3차 함수의 접선들 중에서 접점이 주어지면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네. 맞죠?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을 찾네. 3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접점을 먼저 설정해야겠네. 그죠? 접점을 설정해서 자,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T의 삼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7. 그때 기울기의 값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6T가 되는 겁니다. 자,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을 딱 놓고 접선을 작성합니다. 접선을 작성하면 T의 삼선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7에서 기울기의 값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가 되는데 이 접선이 어느 점을 지나간다? 0,0을 지나가겠네요. 그럼 0,0을 지나가면 T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게 A의 좌표가 돼서 A와 B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요 그림의 의미가 요 분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다. 알았지?
그런 부분을 한번 봐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187번 문제를 풀 때, 자, 187번 문제를 제가 시간을 한 1분 정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올림푸스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자신있게 한번 187번 문제를 접근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요, 올림푸스하고 우리가 배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모양은 좀 파악할 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배웠던 문제라는 걸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1분 안에 처리할 수가 있을 거다. 자, 거기 한번 들어본다. 자, 우리가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fx라는 하나의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 자, 이 점을 a라고 놓고 이 점을 b라고 놨을 때, 잘 봐요. a와 b의 이 성분 점 a하고 b 사이에 한 점 p를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의 면적 ABP의 면적이 최대가 되려고 합니다. P의 좌표를 어디에다 잡아야 할까요? 본 적 있으세요? 자, A와 B가 딱 주어졌으면 얘는 뭐가 된다? 밑변으로 잡으면 되겠네. 자, P가 여가 있으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얘가 돼서 이게 높이가 돼야겠네요. 그죠? 자, 밑변은 고정이 됐는데 높이가 최대가 돼야만 이 면적이 최대가 되겠네.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P를 어디에다 잡아야 한다?
A와 B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에 P가 있어야만이 높이가 최대 높이가 되는 거죠. 그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내용은 이런 이야기야.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점 A에서 마이너스 1,2에서 이 곡선에 뭘 그었다?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접선을 그었는데 A가 아닌 점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이때 자, 선분 AB, 자, 선분 AB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자, 이거 한번 봐봐.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 되지 않습니까? 잘 봐봐. 요 길이의 값이 노란색 AB였다면, 자, 이 선분 AB 위에 한 점 P를 잡으세요. P를 잡아서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Q라고 했네요. 그죠? 요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Q는 어디에다 잡아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 결국 뭐 하는 거야? 얘하고 평행하게 잡아줘야만 이 Q가 최대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AB가 주어졌을 때 AB하고 그림은 다소 조금 이상합니다만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그 접점에 Q를 잡아야만이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때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자, 칠판 한번 봐봐. PQ의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수선을 내리면 이 수선의 말이 P가 되는 겁니다. 자, PQ의 길이의 최대값이면 칠판 보세요. 자,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접선 작성할 수 있겠네. 됐나? 그럼 이 접선을 작성하면 노란색의 기울기가 나오네. 그 기울기하고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겠네. 자, 그래서 노란색을 만약에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3이어서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6 나옵니다. 됐나? 자, 노란색의 기울기의 값 자체가, 자, 노란색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은다면 3x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6 나왔죠? 요 노란색의 접선이 주어져 있는 3차 함수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미분해버리면 얘 나온 거 아니야? 3x의 제곱이 아니라 나가면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3 나오네. 그러면 요 기울기는 얼마야? 4가 되겠네. 그치? 그럼 미분한 결과 얘가 4가 되는 점을 찾아가면 되겠네. 그럼 x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Q의 좌표는 1, 하고 x 집어넣으면 y가 나오겠지. 그래서 1, 얼마에서 노란색을 지나가는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버리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나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문제를 크게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쪽 거냐면 191번. 191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191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처음 나온 형태야. 알았지? 너 문제를 한번 봐라. 자, 주어져 있는 3차 함수가 있는데 y는 x의 3성 마이너스 ax가 됩니다.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문제가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3차, 1차, 홀수차 함수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대략 그려놨습니다. 자, 원점이 아닌 한 점 P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접선을 그었다 했으니까 자, 이때 이 접선을 뭐라고 하자? L1이라고 하자. 됐어요? 자, 이 접선 찾으러 갑니다. 자, 제가 이 점을 모르니까 t, 얼마냐면 t의 3승 마이너스 at가 되고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의 값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a가 됩니다.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을 작성해 주면 y 마이너스 t의 3승 마이너스 얼마 at 기울기의 값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a의 x 마이너스 t가 접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원점이 아닌 한 점 P에서의 접선을 L1이라 한다면 이 L1과 3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여라. 근데 그 교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네. 그러면 자, 여기 봐보세요. 이 3차 함수의 접선을 그었는데 이 3차 함수하고 접선과의 교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뭐라고 하자? Q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죠? Q의 좌표를 찾으러 가야지. 자, Q의 좌표는 이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러면 3차 함수 x의 3승 마이너스 ax와 자, 접선이면 정리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a 3t의 제곱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t에 이 식이 넘어오면 플러스 t의 3승 마이너스 at가 돼서 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q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변 한번 정리하러 갈까요? 우변 정리하면 자, 이 식의 값 정리하면 자, 이거 분배하면 3t의 제곱 x 마이너스 3t의 얼마 3승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at 그래서 교점을 찾으러 가면 여기 플러스 at 마이너스 at 없어지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ax 여기서 마이너스 ax가 없어지네요. 됐나? 그러면 자, 남는 것은 이거 2개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남았네요. 자,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하면 x의 3승 넘어가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x 자, 마이너스 2t의 3승인데 플러스 넘어가면 2t의 3승은 0으로서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해값이 P와 Q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근데 P에서는 접했기 때문에 T라는 중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T라는 중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봐도 X의 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T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요 식의 값이 되려면 뒤에 뭘 곱해줘야 한다? x 플러스 2t가 곱해져야 해서 q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2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q의 x좌표가 마이너스 2t가 돼서 굳이 y의 좌표를 적으면 마이너스 8t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at가 돼서 이게 q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됐나? 자, 그런데 그 다음 말 한번 읽어봐. 점 Q에서의 접선을 L2라고 하겠습니다. 자, 점 Q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었는데 얘가 L2야. 근데 이 두 개의 직선이 뭐가 되냐면 그림은 좀 이상합니다만 수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게
자, 파란색의 기울기와 노란색의 기울기가 무슨 관계가 된다? 수직 관계가 성립합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만약에 수직이 되니까 자, 파란색의 기울기는 나왔습니다. 뭐냐면 파란색의 기울기는 이거예요. 맞죠? 노란색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마이너스 2t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지?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t가 얼마냐? 자, 미분한 결과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a여서 12t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두 접선이 수직이 나왔습니다. 수직이 나왔다는 것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a 3t의 제곱 마이너스 a와 12t의 제곱 마이너스 a의 곱이 두 직선이 수직이었다는 것은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와야 합니다. 됐나? 자, 그 다음 말 읽어봐. P가 몇 개 생겼어? 그럼 P가 몇 개 생겼어요? 4개 생겼죠. 여기 한번 봐봐요. P가 4개 생겼다는 것은 접점이 4개 생겼다는 거야. 그치? 접점이 4개 생겼다면 접선이 4개 생기는 거고 T가 4개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말은 P가 4개라는 말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T가 4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4실근이 나올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 접선 찾고 기울기 찾으러 가면 다 찾습니다. 말 시킨 대로만 한다면 자, 이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복잡해서 자, 수학에서 공통 부분을 뭐라고 치환해버리자. 라지 x라고 치환해버리자. 자, 라지 x라고 치환하면 얘는 얼마? x-a. 여기는 얼마? 4x-a.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 1. 됐어요? 자, 정리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다? 0이다. 됐나? 자, 얘가 얘 잘 봐봐. 칠판 한번 봐봐. 자, 이 방정식의 근은 t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해. 자, t는 x값을 알아야 t가 나오는 겁니다. x가 음수 나왔어요. 이걸 만족하는 실근 t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네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네요. 자, 0과 1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이 1 되는 점은 t가 2개 나오네. 근데 0을 가져버리면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럼 서로 다른 4실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요. 자, 1과 2가 나왔다면 요걸 만족하는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생기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생기네요.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이 나와야 한다. 자,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이 나와야 합니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이 나오려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개가 양수이면 2개를 근의 도에서 2근의 합도 무슨 수? 양수. 2근의 곱도 무슨 수? 양수. 서로 달라야 하니까 편별식 t는 무슨 수? 양수가 돼야겠죠. 그지? 자, 그러면 2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분의 5a가 양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a는 무슨 수? 양수. 자, 2분의 곱 나옵니다. 2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여기가 플러스네요. 넘어가면 자,
2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1은 항상 무슨 수야? 양수 나오네. 그럼 이것은 뭐야? a가 어떤 수를 갖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모든 실수. 됐어요? 자, 판별식 뒤에 값이 양수 나와야겠네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수의 값이 양수가 나와야면 4ac니까 4ac 그러면 여기가 4, 4, 16 그럼 9a의 제곱 넘어가면 16 a의 제곱은 9분의 16보다 더 크겠네. a는 3분의 4보다 더 크거나 a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한 놈을 찾으러 가야겠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수는 a는 얼마다? 3분의 4보다 커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a는 3분의 4보다 더 커야 하는데 이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얼마다? 2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 등장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림포스에서 처음 등장하는 문제를 제가 다 풀어줬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계산이 간단하냐 번거롭냐의 차이점이지 앞에서 올림푸스에서 거의 다 다뤘던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수빈이는 좀 이따 105번 넘어 건너뛴 거 영상 보내줄게.